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총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 함께 특강을 들어볼 텐데요. 이 부동산 공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도 양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요약 노트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중요하고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강의 하루하루 함께 하시면서 요약 노트 만들어 보시는 것도 시험을 앞두고 중요하고 유용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공법에 대한 내용 조성재 교수님의 강의와 함께 할게요. 지금부터 박수로 청해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 조성재 교수입니다. 지난 강의 7강에서 정비법 앞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정비법 뒷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비 기본 계획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느 시에 정비해야 될 때가 많은 시에 그 정비에 관한 시간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요. 즉 정비할 때가 많은데 어디는 빨리 하고 어디는 나중에 하고 시간적 순서 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 계획이 기본 계획이다. 그래서 어느 시에 앞으로 정비 사업이 어떻게 될 건가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계획은 기본 계획이에요. 정비 기본 계획. 정비 계획은 해당 구체적인 어떤 구역 거기에 해당되는 거기를 어떻게 개발할 건가, 재개발할 건가, 재건축할 건가에 관한 계획이고 그 시의 전체적인 그림 그리는 계획이 정비 기본 계획입니다. 뭐 노후 불량 주거지 개선 계획은 큰 의미가 없고 이런 얘기예요. 즉 어느 시에 뭐 A 시라고 합시다. A 시에 정비해야 될 때가 즉 그 기반시설도 문제가 있고 또 건축물도 노후 불량하고 쓸모가 없는 그런 곳이 한 150곳이 된다고 하자. 그럼 그 150곳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40곳은 이렇게 먼저 하고 그다음에 60곳 그 다음에 하고 이렇게 10년짜리 시간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한 3,000곳이 넘어요. 이 정비 기본 계획에 들어간 곳이. 그만큼 서울시는 워낙 시가 오래됐잖아요. 600년 넘게 된 시 아닙니까? 자, 각 시마다 이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정비할 때가 많지 않은 시는 또 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특별시, 서울특별시 당연히 해야 되죠. 그다음에 6대 광역시도 해야죠. 6대 광역시가 그렇게 광역시가 될 때까지는 이미 개발된 지 오래된 것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대도시도 해야 되죠. 대도시도. 그런데 대도시가 아닌 소규모시, 이 기준은 얼마죠? 50만. 인구가 50만이 넘는 대도시도 노후 불량한 데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인구가 거의 뭐 100만 육박 50만 넘어서 갈 정도면 개발된 지 오래된 곳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소규모시는 누가 인정할 때만 하냐면 도지사. 소규모시는 정비할 때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시도 있을 거잖아요. 많으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지사가 이제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 데만 하는 거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잘 소규모 시가 어떻게 될 건가만 잘 알면 여러분들이 해결이 되는 거죠. 이 소규모 시보다 큰 시들은 다 해야 된다. 그럼 소규모 시보다도 더 작은 데는 군이잖아요. 군을 할 필요 없는 거죠. 군은 개발된 적도 없는데 정비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은 기본 계획 안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소규모 시는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누가 결정한다? 도지사.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쉬운 얘기잖아요. 자, 그게 기본 계획이에요. 10년 단위로 세우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서 뭐 3년은 이렇게 뭐 50곳, 40곳, 60곳 이런 식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죠. 그게 정비 기본 계획입니다. 그 뭐 절차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거니까. 자, 이 안전진단이라는 건 뭐냐? 재건축 사업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사업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는 없는 절차예요. 오로지 재건축 사업에만 있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업에는 없는 절차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 이제 재건축 사업은 또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정비구역 지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나 연립주택 단지에서. 그리고 안전진단도 이렇게 직접 하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재건축도 정비구역 지정해서 할 때는 이제 기본 계획에 정비 예정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정구역에 정비 계획을 누가 하냐?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기 전에 안전진단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정비 계획 하기 전에. 자, 그런데 이제 제한이라는 건 기본 계획에 있으면 기본 계획에 예정구역으로 있으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 계획을 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안 하면 거기 토지 등 소유자들이 즉 토지 등 소유자 재건축은 누구였죠?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제한을 합니다. 그 제한하기에 앞서 이 제한은 무슨 제한이냐? 정비 구역 지정해달라는 제한이거든요. 그거에 앞서 안전진단부터 해야 될 거잖아요. 안전진단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정비구역 아닌 구역은 기본 계획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토지 등 소유자들이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비구역 아닌 구역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건축은 정비구역에서 하는 거는 시장이 먼저 아니까 해야 되지만 자, 이런 경우는 요청해서 하는데 요청해서 할 때는 또 누구 혼자 요청하면 안 되고 그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10분의 1 이상 예를 들어 뭐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 4,400세대면은 적어도 440세대가 동의를 해줘야 이제 안전진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절차는 그 요청을 반려할 건지 받아들일 건지 그리고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안전진단 자체를 또 안 할 건지 할 건지 이런 절차 여러분들이 나머지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시니까 대부분 중요한 결정을 다 시군구가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거를 시도의사한테 제출. 그래서 시도의사는 막판에 나오는 거예요. 시도의사는 시장군수한테 그 잘못된 결정이면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안전진단을 할지 말지도 또 안전진단 하고 나서도 이게 이제 정비 계획을 한다는 건 뭐냐? 정비구역 지정해서 하는 사업은 정비 계획에서 정비구역 지정해야 될 거잖아요. 또 아까 정비구역 아닌 구역에서는 이제 정비구역 지정하는 건 아니니까 정비계획 할 필요는 없고 재건축을 또 할지 말지 결정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비구역 아닌 구역일 때 얘기하는 거고 이건 정비구역 지정해서 할 때 얘기하는 거고 그 결정 다 시장군수구청장. 여기 정비법에서 시장군수라고 써져 있는 건 항상 구청장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전진단 하는 거고 일단 재건축 사업에만 있다라는 절차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이제 아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또 아파트 단지나 연립주택 단지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필요 없지만 나머지 사업은 또 정비구역 지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하려면 먼저 정비 계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비 계획. 그 정비 계획 내용은 뭐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기본 계획과 기본 계획과 비교하시면 되는. 기본 계획은 예정 구역이고 이 정비 계획은 정비 구역인 거죠. 예정 구역은 정비 사업 하는 거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 경우 있다. 요거 경우 요거 기억번에 요 1년 정도 기억하시면 좋아요. 왜 그러냐? 우리 정비 구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예정 구역에 그 정비 계획 수립 시기가 이제 정해져요. 예정 구역에 저 기본 계획에서 그거 1년 이상이 경과됐는데도 안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제한할 수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들 빨리 정비 구역 지정해 주라. 이렇게 그게 바로 제한 내용이고 그거 말고 이제 요거 대부분 우리 정비법은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우리 도시개발법은 지정권자가 대부분 권한을 행사한다 그랬죠. 우리 정비법은 반대로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근데 여기 정비구역 지정하는 것만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잘 정리하고 나머지는 권한을 시군구가 행사한다는 거 아시면 되잖아요. 자, 보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서 구청장이 아니에요. 구역 지정 권한자가. 예외예요, 구청장은.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장, 즉 박원순 시장이 정비구역 지정 권한자입니다.
해당 25개, 서울시가 25개구예요. 해당 관할 구청장들은 예외적으로만, 세모라는 건 예외예요. 긴급할 때만 구청장들은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그거는 부산, 인천, 광주, 울산, 부산, 대구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광역시장이 지정 권한이 있고 왜 여기는 군수도 있냐면 여러분들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있단 말이에요. 인천광역시 연수구도 있지만 이렇게 광역시에는 구만 있는 게 아니라 군수도 있어요. 특별시에서는 항상 구청장 25개 다 구청장이에요. 강남구청장부터 도봉구청장까지. 근데 광역시에서는 구도 있고 군도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 어쨌든 그 하부 행정기구는 예외적으로 즉 긴급할 때만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만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있고. 자, 도에서는요. 도지사는 아예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없어요. 도지사는 다 시장 군수한테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특별자치도 즉 제주도 특별자치 세종시는 하부 행정기구가 없으니까 누가 이 권한이 어떻게 되느냐 따질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두 단계로 행정기구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좀 헷갈리죠. 어쨌든 국토부 장관이 정비구역 지정 권한까지 있는 건 아니에요. 국토부 장관은. 자, 어쨌든 정비구역 지정 요 특별시 광역시에서 구청장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이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계인가 이런 건 전부 구청장이 또 내줘요. 일단 구역 지정하면 거기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 설립해야 될 거잖아요. 그 조합 설립 인가는 서울시장한테 받으러 가면 안 돼요. 관할 구청장한테 받으러 가야 돼요. 예를 들어 송파구, 여러분들 강남구에 음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한다. 그러면 조합 설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건축 조합을. 그러면 그 강남구청장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음마아파트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이거는 서울특별시장이 하는 거예요. 강남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것만 잘 정리하시면 우리 정비법에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건 뭐냐? 옛날에는 이제 정비 사업 그러면 흔히 여러분들은 이제 사회에서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죠. 앞으로 공부한 이상 재개발이라는 용어 쓰려고 입이 근질근질해도 정비라는 용어 쓰려고 했죠. 왜냐하면 재개발 사업은 6개 정비 사업 중에 하나야밖에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구역 지정해주면 거의 사업이 됐어요. 구역 지정되면 거의 사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왜 돈벌이가 되니까 사업이 되니까. 그런데 요즘은 사업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제해주면 좋을 거잖아요. 오히려. 왜 정비구역 지정되면 나중에 한꺼번에 확 밀고 개발하려니까 개별적으로 못하게 해놓거든요. 그래서 기와장 하나도 잘 못 거죠. 그럼 비는 새고 사업은 안 되고 계속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도 안 팔리고. 맨날 비는 장마철에는 막 세수대에 갖다 놔야 돼. 이거 뭐예요? 그래서 해제해주면 이제 그 규제는 개별적으로 다 건축할 수 있으니까 집도 고칠 수 있고.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되는 곳은 이제 없애주자. 구역으로 있는 게 오히려 문제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다 몇 년 내에 뭐 안 되고 몇 년 내에 뭐 안 되고 그건 다 공통점인 거예요. 이게 X를 내 안 해놔서 그렇지. 이건 무슨 소리냐? 우리 기본계획에 예정구역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정구역. 그 예정구역에 언제 이 예정구역은 언제 정비계획 할 건지 정비구역 지정해 줄 건지 날짜를 다 정해놔요. 근데 그 날짜가 됐는데도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된다. 즉 정비 예정구역이 몇 년이 지나도록 3년이 지나도록 예정구역을 정해놓고 3년이 지나도록 정비구역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예정구역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비구역 될 가능성도 없어지는 거죠. 예정구역에서 없어지니까. 또 어떻게 이제 3년 내에 정비구역은 지정한 거예요. 요 두 번째 경우는. 그런데 거기 아까 대부분 사업을 조합이 하잖아요. 조합을 하려면 먼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돼요. 그 추진위원회 구성을 또 못 받은 거예요. 2년 이내에. 그러면 또 이제 정비구역 없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 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2년 이내에 이렇게 했어요. 추진위원회는. 승인 받았어요. 근데 그 추진위원회 승인 받았다고 사업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또 못해, 2년 동안. 자, 어쨌든 요거는 뭐냐? 이 3년은 중간에 정비구역은 지정했어요. 근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 없는 사업이 있어요. 이따 가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추진위원회. 왜 사람도 얼마 안 되는데 무슨 추진위원회까지 하느냐.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할 필요 없는 경우는 요 구역 지정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바로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때가 이제 3년이에요. 그것도 이제 못하고 자빠져 있다. 이런 얘기고. 여기는 뭐냐. 여기 3년은 자, 어렵게 조합 설립 인가는 받은 겁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 인가를 또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 다 뭘 후속 절차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몇 년. 여러분들 이거 외우시려면 골치 아프지만 자, 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 공업지역, 상업지역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자가 몇 명 안 될 수도 있다 그랬다면 그런 경우는 조합 이 절차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되고 바로 사업 시 인가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거는 조합 설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이제 5년 주는 거예요. 5년 이내에 또 못한다 이 말이에요. 사업 시 인가. 자, 이거는 뭐냐? 추진위원회 조합 잘 만들었다가 에이 우리 사업하지 말자 해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사업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반드시 해제 요청을 해야 돼요. 시군구가 정비구역 지정 권한자한테. 그러면 그 정비구역 지정 권한자는 반드시 또 해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해제돼요. 이런 사유가 생겼을 때는. 근데 요 밑에는 뭐냐? 너무 사업을 하게 되면 비용을 너무 과도하게 부담할 것 같다. 사업이라는 게 항상 이익이 남지만 비용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겠다. 또 거기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한다. 그럼 이 경우에는 반드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해제를 하는 게 아니라 해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 위의 사유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제 해제가 되는 거 필요적으로. 요거는 이제 해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왜 요청이냐? 여러분 구청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비구역 지정 권한 없으니까 해제 권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또 선택권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제 안 되면 사업도 안 돼. 내가 집도 못 고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이제 거기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아주 강력한 규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보세요. 요거 정비구역 지정되면 거기에 건축물에 개발행위 배우셨죠? 국토교육법 4번째 시간에 개발행위, 즉 건축물의 건축, 또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뭐 이런 거 일치 안 되거든요. 그런 거를 정부가 무조건 허가 받고 해라. 허가 잘 안 내줄 거잖아. 나중에도 정비 사업할 때까지 기다려. 근데 사업이 안 돼. 그래서 구역을 아까 없애준 사유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정비사업 조합, 아까 대부분 사업, 즉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빼고는 대부분 사업을 조합이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비사업은 조합 설립을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는지 시험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뭐냐면요. 이 조합이라는 건 동네 아저씨들이 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수행 능력의 전문가들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 사업의 결과물을 가져가기 때문에 법에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전문가가, 그 전문 업체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조합이 대부분 일을 맡기죠. 용역을 맡겨서 돈 주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건데, 일단 조합 설립하려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추진위원회에서 많은 내용이 있지만 법에 요 정도 꼭 외우셔야 돼요. 정오 과추. 이 정도가 시험 내용이에요. 이 정이 뭐냐?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해야 돼요.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기 전에 추진위원회에서 설립하면 안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오는 최소한 5인 이상 위원으로. 위원회니까 회니까 위원들이 숫자가 있을 거잖아요. 최소 5인 이상 위원으로. 과는 과반수 동의. 그 위원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인지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군구한테 가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는 거예요. 그 추진위원회가 이제 조합을 설립하는 겁니다. 추진위원회가. 그러면 이 조합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 요 표는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표가 뭐냐? 4가지 사항. 이 4가지 사항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는데, 일단 주거환경 개선하고 주거환경 관리사업 없죠? 왜? 그거는 시주가 하지 조합이 사업 시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재개발 사업하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똑같아요. 그 동의 요건이 총수로는 4분의 3, 면적으로는 2분의 1. 도시개발법에서 배우셨죠? 항상 총수 요건과 면적 요건이 있는 거라고. 대지주도 보호해야 되고 소지주도 보호해야 되고 항상 그리고라는 거고. 근데 왜 여기 면적 요건이 도시개발법은 더 높은데 동의 요건 중에 정비법은 총수 요건이 더 높냐? 여기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도시개발 사업은 신도시 개발하는 거라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땅 많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살고 있는 사람 숫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숫자가 다를 때는 큰 숫자가 총수예요. 사람 전체적으로 숫자로 동의 얻는 거, 토지 재산으로 동의 얻는 건 항상 작아요. 정비법에서는 반대예요. 도시개발법하고는. 재건축은 한 단지에 예를 들어 100개 동인 단지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동별로 다 과반수가 돼야 되고 단지 전체로는 이 경우는 4분의 3, 4분의 3이면 똑같은 거. 이런 경우는 뭐 구별할 필요 없죠. 총수로도 4분의 3이고 면적으로 4분의 3이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5분의 4예요. 총수겠죠. 당연히. 면적으로는 3분의 2. 자, 그리고 요거 중요한 문제다. 조합원 강제 가입이냐 아니냐. 그래서 요 두 개 조합은 강제 가입이에요. 즉 반대한 사람들도 다 조합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재건축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돼요. 반대한 사람들은 조합원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 건 어떻게 하냐. 조합이 매도 청구, 강제로 사는 걸 매도 청구라고 그랬죠. 팔아라. 자, 조합원 자격 이전 당연히 가능한 게 원칙인데 여기 아전이 아니라 이전이에요. 자, 재건축 같은 경우 너 당연히 이전 가능한 게 원칙. 즉 양수인이 조합원이 돼요. 이제 그 아파트를 내가 사면. 그런데 어디는 안 되냐? 투기 과열지구. 그래서 요즘 이슈가 있죠. 뭐 강남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냐 하냐. 강남 재건축 시장이 뜨거우니까. 투기 과열 지정하면 거래가 뚝 끊겨요. 왜 사는 사람이 조합원도 안 되는데 누가 사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 아닌 데서는 얼마든지 재건축 사업도 양수인이 조합원이 됩니다. 근데 이제 재개발이나 도시환경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투기 과열지구든 아니든 무조건 산 사람이 매수인이 조합원이 돼요. 내 재건축은 이렇다는 거. 근데 재건축도 투기 과열지구에서도 투기 목적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사 가야 되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또 가능합니다. 생업상 이렇게 이사 가야 되니까 팔아야 되겠다. 그거 산 사람 조합은 쉽게 줘야 되겠죠. 자, 이 주택 분양. 자, 재개발 도시환경 공적 사업이라서 여러 개 갖고 있어도 하나만 주도록 돼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현금 청산해버리는 거고 예외적으로 큰 거 가진 사람한테 주더라도 2개밖에 못 줘요. 뭐 10개 있어도 하나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껏해야 2개 줄 수 있는 거고. 근데 재건축은 원칙은 10채 갖고 있으면 10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이 돈 많은 사람들이 갖다 막 여러 개 찔러 놓으니까 투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거기를 뭘로 지정하면, 이게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면 거기도 재개발하고 똑같이 하나밖에 안 주는 거예요. 10채 갖고 있어도. 그러니까 강남 딱 때려잡고 싶으면요, 투기 과열지구 지정하면 간단합니다. 투기 과열지구 지정하면 매매도 안 돼. 그리고 거기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밖에 못 받으니까 나머지 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기 과열지구가 그렇게 센 거예요. 투기 과열지구. 여러분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거죠. 어쨌든 투기 과열지구 아닌 곳에서는 수만큼, 또 투기 과열지구는 아니지만 과밀억제 권역 나중에 배우시죠. 과밀억제 권역에서는 3개까지 또 줄 수 있어요. 10개 갖고 있어도 3개 이런 얘기예요. 원래 10개 갖고 있으면 10개 주는 것인데요. 근데 과밀억제 권역이면서 투기 과열지구 완전히 때려잡아야 되니까 하나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 개 투기 못하게. 우리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3개까지 줄 수 있어요. 10개 갖고 있어서 3개죠. 어쨌든 요거는 우리 조합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우리 이제 모든 사업에서 피해갈 수 없는 절차가 바로 사업 시행 인가죠. 그러면 시험은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조합 설립했잖아요. 아까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주택공사 등이 시행자잖아요. 그들이 이제 작성을 하는 거고, 사업 시행 계획을. 나머지 사업은 이제 조합이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죠. 인가를 받는 절차.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기정사관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셨잖아요. 그럼 사업 시행 계획이 다음이 관리처분 계획이잖아요. 그 관리처분 계획 이제 나오겠죠. 자, 관리처분 계획. 이 관리처분 계획은 먼저 분양 계획이니까 분양 신청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분양 신청. 분양 신청 절차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분양 신청할 때 관리처분 계획 분양 신청한 사람들, 분양 신청하지 않으면 현금 청산해 줘 버리면 되는 거고, 그 분양 신청한 사람들 대상으로 관리처분 계획을 쭉 하는데, 관리처분 계획에서 늘 시험 나오면 그 주택 분양이에요.
핵심이 요거예요. 요 표. 그래서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 사업은 하나밖에 안 준다. 예외적으로 주더라도 뭐 2주택. 그 중에서도 하나는 2개 중에 하나는 60제곱미터 이하, 즉 18평도 안 돼요. 18평 이하짜리만 주도록 돼 있고 그 3년간 전매 제한 걸리는 거고. 재건축은 그래서 요게 가장 중요해요. 재건축은 원칙은 열채 갖고 있으면 열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과밀억 재건이고 투기과일지구는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거 하나만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2개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워낙 그 재산이 크면. 근데 과밀억 재건역이면서 투기과일지구 아니면 그때는 세 주택까지. 근데 과밀억 재건역도 아니고 투기과일지구도 아니다. 그러면 소유한 주택 수만큼 아까 다 반복되는 얘기죠. 저 앞에 조합에서 이미 다 정리가 된 얘기죠. 그래서 그 관리처분계 인가고시의 효과는 핵심이 이제 철거하려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합니다. 자, 정비 사업이 이제 다 끝나면 이제 권리를 넘겨줘야 될 거잖아요. 그 권리가 그럼 언제 넘어가는지 그게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면 옛날하고는 지금 토지 모양이 다 틀려졌잖아요. 대지 확정 측량, 토지 분할, 즉 지적도 새로 만들어야지. 그러고 소유권을 넘겨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처분계에서 정한 사항을 다 통지해 줍니다. 이렇게 니들한테 소유권 넘어갈 거라고. 그러면 언제 넘어가냐? 그 이전 고시한 다음 날. 소유권 이전 고시한 날. 아직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 새로 새집 받는 거죠. 아까 헌집 줄게 새집 다오가 정비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의 다음 날 소유권 취득이 되고 기타 권리들도 종전 토지건축물에 있었던 기타 권리도 다 분양받은 토지건축물에 이전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비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축법을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성재 교수님의 부동산 공법에 대한 특강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공부가 그렇겠지만 이 공법 과목 또한 세부적인 숫자 암기에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요. 전체를 보는 눈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체를 먼저 이해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암기를 하는 공부 습관을 들이시면 더욱더 공부하시는데 효율성이 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내용도요. 놓친 부분이 있다,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시험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다음 시간 인사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